자, 지난번에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 그러면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매출액 혹은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매출액이나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것들을 돈으로서 우리가 받을 때, 그러니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 금액의 가치를 말하겠죠. 그 금액으로 표시된 금액. 그 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요거는 돈이 아닌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돈 이외에 물건으로 주고받는 경우나 주식으로 주고받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시가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액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관계자의 거래인 경우 그랬을 때는 특수관계자,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가족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남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공급했다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밑에 과세 표준 계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밑에 보시면 과세 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따지지 않고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 대가. 그래서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측정한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얘들이 조금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공급가액에다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거는 빼기 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포함하는 것은 더해주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빼준다. 반가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포함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포함하지 않는 것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우리 202페이지예요. 그럼 한번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걸 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포함하는 건 여러분 옆에다 플러스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플러스. 그러니까 뭐야? 포함이 안 돼 있을 때라면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 안 돼 있으면 더해준다. 첫째,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이래요.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금액이. 그럼 여러분, 자, 이 생각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할부로 물건을 판다는 것은 할부 나갔고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죠? 무이자 할부 거래가 아닐 때는 이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잡아봐요. 판매자하고 구매자하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그럴 때 사장님 저 이거 할부로 거래할게요 그랬더니 아우 저 이거 무이자가 3개월까지인데요 혹은 무이자 할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무이자 할부가 안 되는데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괜찮으니까 그냥 무이자 할부 안 돼도 저희 뭐 12개월을 해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이자 감당할 테니까 12개월을 해주세요 이거잖아. 유이자로 해주세요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합의했나요? 안 했나요? 합의에 의한 이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조건 하에서의 이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할부 판매 이자 한강에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합의에 의한 이자 발생액.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걸로 인정을 했는 거죠. 합의에 의한 이자는 포함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잠깐만, 연체이자라고? 그럼 연체이자는 여러분 서로 거래할 때 연체하기로 합의했나요? 안 했나요? 연체할 것 같으면 나는 거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연체를 하겠다는 것은 서로 간에 합의가 있지 않았던 이자죠.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발생한 이자다. 그래서 아까 1번에 있었던 건 합의에 의한 거니까 정상적인 이자고, 지금 얘기한 동그라미 5번은 비정상 이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마이너스라고 써놓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다 헷갈려요. 말로 보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포함되어 있으면 차감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포함되어 있을 때 제외시켜라 이런 얘기지, 불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빼면 두 번 빼는 게 되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면 빼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포함되어 있을 때 빼주세요. 아까 1번은 뭐였어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는 안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시켜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함하는 것은 포함 안 돼 있네. 더해줘라 이거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포함되어 있네. 빼줘. 아직 포함 안 돼 있는데요? 그럼 그냥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자는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에 포함하는 거 2번. 여러분, 우리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금전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고.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한장 앞에서. 금전에 의해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뭐? 내가 펴줘요? 앞에 201페이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전에 의해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그대가. 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대가가 과세 표준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부로라는 말이에요. 일부에다 체크해주세요. 일부. 그 대가가 과세 표준인데 그것의 일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포함된다는 얘기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뒤에 말 안 중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지보험료 등이 있는데 이게 대가의 일부일 땐 포함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대가의 일부일 땐 포함하고 대가와 별도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가가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일부일 때는 더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부라는 말, 별도일 땐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포장해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음식 포장해 가려고 해요. 자, 가게 딱 들어갔어요. 가게 들어가서 메뉴판 딱 보니까 저거야. 저 대짜 3만원짜리. 사장님 저 대짜 저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결제할 때 3만원 결제하고 포장해 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제한 3만원 음식값에는 포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대가의 일부인 거죠. 하지만 이런 값이 또 있어요. 이런 식당입니다. 사장님 저거 3만원짜리 포장해 주니까 야, 우리 포장용기 따로 사다 썼거든? 1,000원 따로 내. 만약에 포장비를 따로 받아. 그럼 뭐야? 네가 먹는 밥값 때는 포장값이 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가와 별도,
대가와 별도 그런 차이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설명으로 이해하면 사례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로 이해하려면 뭔 소리냐 이게 되죠. 중요한 말은 그래서 일부라는 말이 뭐죠? 포인트라는 거예요. 일부, 별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 교육세, 농특세 상당액이다. 짜증나는 얘기지만 부가세는요, 여러분 법으로 정해놨어요. 뭐라고? 이러한 세금들이 있으면 거기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 거기에 10%를 곱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세금에 10%를 세금을 붙인 다음에 10%를 곱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개별 소비세는 여러분 주로 뭐에 붙냐고 얘기했었냐면 자동차에 붙는다고 그랬죠. 새 차 살 때. 개별 소비세가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불러가지고 사치품에다가 붙이던 세금인데 뭐 여러분 옛날에는 저기 그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60년대 이럴 때 동네에 저기 뭐야 텔레비전 한 집에만 있고 그 집에 몰려가서 텔레비 보고 저기 자동차 귀해가지고 그거 저기 나도 그 얘기만 들었어요. 남산 한 바퀴 택시 타고 한 바퀴 돌고 그게 신혼여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들어진 세금이에요. 특별 소비세라고 차 사거나 집에 텔레비전 사면은 세금 붙이던 건데 바뀌었지. 야 무슨 소리야? 집에 텔레비 2대 있는 집도 있고 3대 있는 집도 있고 별집이 차 2대 있는 집도 있고 그쵸? 텔레비는 이제 그런 세금을 안 붙이고 그 이름을 개별 소비세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차가 그때는 사치품이었는데 지금은 필수품이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빼고 있어. 차에 대한 세금을 안 없애고 있어. 그래서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뭐예요? 주세. 뭔지 알아요? 이거. 술.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뭐예요? 주로 이제 그런 거죠. 휘발유 같은 거예요. 휘발유. 차 운전하고 다니면 환경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세금을 붙이는 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예요. 교육세는 뭐죠?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나라에서 애들 학교 짓고 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뭘 쓸까요? 걷어서 도시보다 농촌이 개발이 더디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꾸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농촌이 인구가 소멸하고 뭐 그런 현상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이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자, 근데 이 세금들의 성격을 보세요. 일률적으로 내라 그러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세는 술에다 묻는 세금이라고 했죠? 술 마시는 사람한테 내라 그러면 냈지. 그래 내가 술 마셨으니까 낼게. 근데 안 마시는 사람한테 내라 그러면 내가 왜 내? 이렇게 봤어. 두 번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야 내가 BMW 뭔지 알아요? 버스, 메트로, 워크. 야 그건데 내가 왜 이걸 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세. 저 애 안 키워요. 근데 나보고 내라고? 농촌 안 살아요. 이런 세금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면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건값을 포함시켜서 세금 매겨버려요. 따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각종 세금들, 이중과세의 문제는 있지만 법으로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되어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켜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회계상으로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뿐이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금을 붙일 때 그걸 포함해서 세금을 붙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내려가 볼까요? 얘네들은 포함되어 있으면 빼세요 이런 얘기요.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 첫째, 부가가치세 포함 안 돼 있다는 거죠. 과세 표준에. 둘째, 매출회율이 매출환인 매출할인 마이너스로 분리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다. 이것도 매출로 보기에 어려운 물건들인 거죠. 가다가 훼손되거나 하는 것들은 판매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화 또는 용기 공급과 여기서 역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직접 관련되지 않느니 여기는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이 토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시 말을 바꿔서 재화 또는 용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이라고 바꿨다면 포함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관련되지 않는이라 그랬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자면 여러분 국고보조금 받을 일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 별로 없죠. 생각해보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여러분 전기차 사시면 돼요. 전기차 사면 나라에서 정부보조금 해주는 거 몰라요? 차값에? 그 정도 했는데 요즘에 좀 줄어가지고 한 900만 원 정도 해준대요. 최대. 3년 전에? 오케이. 나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실제로 살려면 전기차 살려면 얘가 차값이 한 배터리가 비싸가지고 비싸요. 5천만 원 정도 대략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1,000만 원은 보조금이고 나머지 4천이 차값이죠. 이건 뭐야? 보조금이 아니라 지가 자부담이지. 자부담. 그럼 4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1,000만 원 보조를 해준다면 그러면 야, 내가 낸 돈은 4천이니까 4천의 10%를 부가세로 내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의 10%로 500만 원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고 포함되지 않는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5번째로 내려가 보면, 아까 했고, 계약의 연체이자는 아까 얘기했었죠? 합의가 없었던 이자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6번 내려가 볼게요.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및 포장 비용이래요. 자, 반환 조건부가 뭘까요, 여러분? 반환이 뭐예요? 반납이죠, 반납. 시대가 여러분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이럴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짜장면 시켜 먹어보면은 철가방으로 배달해 주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라이더 분들이 갖다 주는데 일회용기에 철가방한테 배달해서 시켰을 때 그때 받아와서 주문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좀 어때요? 오토바이 딱 한 주문 딱 운전하고 딱 들고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딱 그 가갖고 문 열어주잖아요. 그럼 딱 바닥에다가 딱 깔고 놓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은 밖에 내놔주세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아, 추억이다, 진짜. 오래전 일이야. 그릇은 밖에다 내놔주세요. 무슨 말이야? 그거 네 거 아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주문한 밥값에는 그릇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결제한 금액에는 밥값이 그릇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이라는 것은 반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값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음식값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배달은 어때요? 일회용기 요정. 그래서 그냥 뭐 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환 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포장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환 조건부일 때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7번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대가가 아까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구분한다는 건 따로 썼다는 얘기죠. 대가에 별도 당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에 해당되는 공사료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데 공사료는 일반적으로 잘 안 발생하지만 공사료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있죠? 우리가 평상시 잘 가기 힘든데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공사료를 따로 받기도 해요. 부가가치세하고 별도로 공사료가 따로 발생하기도 한다. 고급진 데 가면 그럴 때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공사료 같은 경우는 별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가보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보이죠? 공제하지 않는 것. 이거는 까지 않는다. 이건 제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죠. 대손금, 하자보증금, 세 번째가 판매증명금. 대합한 건데, 먼저 여러분, 대손을 당하면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매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거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매출액. 근데 대손 당하면은 매출에서 빼냐 이거야. 매출에서 빼냐. 대손이라는 거는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 거지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을 상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매출액을 상환하지 않는다. 대신 부가가치세에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돈 받아서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돈 떼이면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요?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으로 낼 수 있겠어? 못 내지.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액에서 빼지는 않고 이때는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대손 발생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공제한다. 대손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빼줍니다. 깎아줍니다. 그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불러요. 대손세액 공제. 회계 1급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진 않고 나중에 세무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자세하게 배우는데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보증금, 판매 장려금이 있는데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하자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돈을 하자금에 대한 그 돈을 미리 보증금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한 매출을 안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돈은 과세 표준에 더하거나 얘네 둘 다 그래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더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보증금이기 때문에 일절 과세 표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라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무슨 말이야? 무시하세요. 이런 무시하세요. 판매 장려금은 장려금 쪽으로 내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장려금을 상대방에게 줬을 때 이걸 매출로 보느냐? 아니야. 매출로도 안 보고 그렇다고 빼지도 마. 이런 거예요. 네가 돈 줬다고 그거 매출에서 빼지 마. 이런 얘기인데 현금으로 줬을 때 그 다음에 물건으로 줬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현금과 선물. 자,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만약에 대리점에다가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저 점주님 4월달 이번 달에 우리가 A 상품이 많이 안 팔렸네요. 다음 달에는 그럼 A 상품을 많이 팔면 내가 인센티브 드릴게. 그게 판매 장려금 있는 거지. 인센티브 줬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게 현금이라는 것은 돈은 재화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은 재화를 안 보기 때문에 똑같아요. 위에 거랑 과세 표준에서 더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무시합니다. 돈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건으로 줬을 때 있죠. 현물로 제공했을 때. 현물로 제공했을 때는 물건일 때는 물건은 여러분 재화예요? 아니에요? 물건. 재화죠. 물건은 재화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내 물건을 야, 너 다음 달에 못 팔면 내가 물건 몇 개 더 실려줄게. 이거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 돼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 돼서 재화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과세 표준에 플러스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판매 장려금은 포함시킬 때도 있고 포함 안 시킬 때도 있는데 그게 돈에 의한 장려금일 때는 포함 안 시키고 빼지도 말고 물건에 의한 장려금일 때는 포함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자, 얘가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대하판. 하자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무시합니다. 얘는 판매장려금 현금일 때도 이거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대신 물건일 때만 과세 표준에 플러스 시킨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입니다. 자, 202페이지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을 보면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의 경우라고 했을 때 옆에 단기 할부라고 적어놓은 단기 할부예요. 단기 할부. 여기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를 말한다. 그랬을 때 단기 할부는 어떻다 그랬어요? 물건을 한 번만 판매한 걸 본다고 했죠. 지난번에 여러 번에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총 금액으로 계산한다 라는 얘기죠. 총가액. 대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n분의 1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으로 계산한다. 할부 계열수를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외국 통화로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 과세 표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출하는 경우. 수출은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냐면 앞에서 선적일이라고 했죠. 그게 선적일 197페이지에 있었는데요. 197페이지에서 수출은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준에는 밑에 보시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출하는 경우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배가 실은 날. 그래서 여러분 202페이지 거기 공급시기에다가 선적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선적일. 자, 그랬을 때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얘기죠. 배에다가 물건을 싣지도 않았는데 돈만 미리 받아가지고 환가라는 건 환전을 해버린 거예요. 원화로. 그래서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는 그 환전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미리 환전을 해버린 거죠. 대신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선적을 했는데 아직 환전을 안 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공급 시기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수는 제종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칙대로 계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수출하는 지하 용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일단 원칙은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선적일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은행에 환전하러 가면 은행에서 그때 적용되는 환율들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대고객 매입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야 되잖아요. 달러를. 대고객 매입률.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돈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은행에다 팔아야 되지. 그걸 대고객 매도율이라고 하는데 매입률이나 매도율에는 은행에 자기네들 마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환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그 날짜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율이나 매입률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환율을 의미하는 거고, 예외는 선적일이 기준인데 네가 만약에 선적일보다 먼저 환가했을 때 있죠. 선적일에 앞서 대금을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는 원화로 환가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고, 미리 환가했을 때가 예외인 거죠. 미리 환가했을 때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계산해라 하는 거. 자, 과세 표준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수출은 선저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수출은 그래서 앞서서 환가했을 때는 그 환가한 금액이다. 정리되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 거야. 가리지 마 그럴까 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어야 되나 지금. 자, 됐으면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하는 걸 권장하나요? 아니면 수입을 적게 하라고 그러나요? 어때요? 적게를 권장하죠. 그렇다고 수입 못하게는 안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적게 하게끔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 수입 많이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갖다 붙여야 되겠지.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입품 가격에다가 관세 붙이고 개별 소비세 붙이고 주세, 아까 위에 있던 것들 또 나오죠.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갖다 붙여버린다. 그죠? 야, 좀만 해. 못하게는 안 할 테니까 좀만 해.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각종 세금들을 모두 포함한다. 취등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 얘기하고요. 자, 203페이지 가보면 간주공급의 과세 표준이라는 거 보이죠? 간주공급. 그래서 원칙은 당의 재화의 시가라고 되어 있죠? 시가. 옆에다가 생계한서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생계한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간주공급에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나 혹은 직매장 반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는 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취득가에, 그러니까 원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원가. 그리고 이때는 생계한서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원가이면서 생계한서를 발행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시가이면서 생계한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간주임대료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주임대료는 예전에 그 부동산 임대업자가 보증금 받았을 때 이자를 우리가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에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과세 표준은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주고, 네가 은행에 돈 넣어놨다고 생각할게 이거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의 기간 일수, 이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예정 신고 기간 3개월, 확정 신고 기간 3개월, 그리고 나누기 365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은행에 넣어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매긴 거니까 이 경우는 생계한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생계한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계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간주 임대료. 자, 그래서 생계현상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에 관한 사항들이었던 거죠. 과세 표준. 자, 그렇게 봤고요. 자, 됐으면 다음 장에 거래징수와 생계한서 이 부분을 알아볼 차례인데,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다시 할게요.